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류과의 사학계의 동반자 이춘길,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85강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85강은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물류정책기본법의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 양가로 8번 나와 있죠. 뭡니까? 등록이라는 게 있죠. 자, 인증이에요. 그 다음 자격이라는 요건이 나와 있네요. 그 다음 지정이죠.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어떠한 요건을 갖추는 내용이죠. 요건을 갖추는데 등록을 한다. 뭔가 요건을 갖추는 것이에요. 인증을 받았다. 요건을 갖춘 것이죠. 자격 요건을 취득했다. 요건을 갖춘 것이죠. 지정을 받았다. 요건을 갖춘 것인데 뭡니까? 이걸 갖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 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건 뭔가 모르게 자격 과정에서 중대한 뭐가 있으니까 중대한 하자라든가 하자 또는 흠결. 자, 이건 기본적으로 등록을 받는 과정에서, 인증을 받은 과정에서, 또는 자격을 받은 과정에서, 또는 지정을 받은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나 하자가 있었다. 또는 그 흠결이나 하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받고 인증을 받고 지정을 받고 이렇게 자격 요건을 받았을 때 그 과정을 적합하지 않아서 이렇게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 입장이라면 굉장히 좀 힘들겠죠. 여기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라든가 상호 이런 것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갖다가 대여한 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 자, 등록을 받았는데 등록 있죠. 이거 취소한다. 어떻게 흠결 요건이 뭡니까? 자기가 받은 사람이 당사자가 직접 한 게 아니라 남에게 빌려줬어요. 그리고 남이 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흠결이다. 왜 그러냐면은 운송 주선인은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 하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 남한테 빌려줬다는 것은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주무부 장관은 그 다음에 주무부 장관은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인증을 준 기업을 인증을 준 주무부처를 말합니다. 인증 물류 기업이 거짓이에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에요.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의외로 좀 많이 있죠. 왜? 일단 받고 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라든가 인증을 받을 때는요, 그 시설 규모 같은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규모 이상을 설비로 갖춰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 종이니까 물론 실사를 하기는 합니다. 사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증을 그냥 줍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거짓이라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았다. 이런 것은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로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대부분 기업이겠죠. 자, 주무부 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성호,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거나 인증서를 대한 경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이 이런 것을 영업하게 등록증을 대여한다는 마찬가지.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인증서를 갖다가 대여한 경우. 그러니까 등록증이라든가 인증서를 대여했으면은 그 자체도 역시 취소할 수 있다네요.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예요. 자, 기본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취소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인증서를 대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인증서 부정한 방법 나쁜 식으로 했을 때는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자, 대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다른 대여받은 사람이 영업을 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똑같은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자격증을 취소해야 한다. 물론 청문 절차를 거치겠지만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것은 등록 인증 자격 지정의 취소인데, 기본적으로
조금 강력한 것은 좀 잘못한 것이 좀 심한 것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고 등록을 취소한다 이런 개념, 또 인증을 취소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대안 때는 조금은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는 게 낫겠죠. 대여를 한다. 남한테 빌려준 것이에요. 그래 빌려줬다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은 그 내용에는 약간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돈을 받고서 빌려줬다고 많은 판단하겠지만은 만약에 부득불하게 다른 사람이 조금만 빌려주십시오. 이번만 좀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아는 사람이라면 좀 한계는 있을 것이에요. 거절하기가.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 사실 영업을 하게 한다. 그 다음 자격증을 대한 때는 사실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는데 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것도 청문 절차를 다 거칩니다. 청문을 갖다 거쳐가지고 다 취소해요.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 대여라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사실 물류관리사가 공인중개사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이런 시설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물류관리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강제 규정으로 물류관리사 몇 명을 갖다가 보유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사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남한테 빌려줬다 해서 엄청난 큰 이득을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부득불해서 이런 것을 갖다가 했을 때는 취소할 수는 있다 이거죠. 왜?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게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그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를 지정하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자 인증센터가 거짓이에요. 부정한 방법이에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인데 거짓과 부정한 방법인데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절차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서 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는요. 인증센터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센터가. 그리고 거짓과 부정한 방법인데 거짓과 부정한 방법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서는 인증센터라는 개념은 한 개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절차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센터라고 지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고의라든가 또는 중대한 과실 사실 또 고의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다음 중대한 과실도 부정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요. 인증 기준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즉 자격 요건이 안 갖춘 사람이 인증 업무를 거부한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역시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취소도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라는 개념은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그런 내용이고 이건 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갖다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한번 계속 넘어가서 봅니다. 자,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운영기관이 나와 있어요. 자, 양가로 9번입니다. 자,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 또는 운영 지정 공공기관이 누가 있느냐? 여기는요. 자, 종합물류정보망입니다. 그러면 물류정보망이면은 보통 물류와 관련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물류는요. 어디서 운송을 많이 하잖아요. 운송. 그 물류라는 개념은 운송입니다. 운송. 그럼 운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되는 것이에요. 자, 뭡니까? 트럭,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공항, 항구, 그 다음에 항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운송과 관련된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항만공사, 자 선박을 이용하죠. 항만공사. 그 다음에 항공공항, 자 공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죠. 도로공사, 트럭을 이용하죠. 철도공사, 철도를 이용하죠. 인천국제공항공사, 비행기를 이용하죠.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여기까지는 아하 그렇구나라고 알고 있어요. 왜? 당연히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구축 운영 지정 공공기관이라 하면은 이런 공공기관을 갖다 지정할 수 있겠죠. 왜? 가장 밀접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르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주택공사가 뭡니까? LH예요. LH. 쉽게 말하면 LH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 데거든요. 근데 이거 어째서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이게 물류거점 때문에요. 물류거점. 물류거점 같은 거, 물류거점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규정한 기간 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 있으면은 그 기간까지. 그러나 취소한도 우리는 여기는 알고 있어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것까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택공사가 거기에 포함되더라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를 갖다 좀 여러분이 봐주셔야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판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계속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물류정책 기본부터 청문이에요. 이 청문이라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듣는다는 것이죠. 자, 이거 들을 청이에요, 청. 그래서 왜냐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요건, 이게 자격의 요건, 등록의 요건, 뭐 인가의 요건 이런 걸 갖다가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 잘못이 너무 많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거짓이라는 거 부정한 방법으로 당신이 이거 취득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없애겠다. 뭐 인과 기간이.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이런 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청문 절차를 거치는데요. 청문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대부분에. 뭐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그랬죠. 저번에 어떤 정부에서 유치원 전국 사립 유치원 갖다가 할 때 이제 그걸 갖다가 서울시에서 이제 폐지시켰을 때 청문을 나와라 하니까 뭐 걔들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래 예전 뉴스 한번 있었어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자 인증을 갖다 취소할 때는요 무조건 하고 어떻게 기본적으로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인증센터 지정 취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알지? 인증 취소 자 지정 취소 취소 다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줄 거 알 걸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취소하여야 한다와 취소할 수 있다. 자 하여야 한다. 이건 좀 뭡니까? 강력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뭡니까? 약간은 갖다가 위보다는 조금 완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증의 취소, 인증센터 지정의 취소. 자, 그 다음에 물류관에서 자격의 취소. 이런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녹색물류기업의 지정 취소,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그러니까 인증을 받아가지고 인증 등록 지정이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런 모두는 다른 게 아니라 자, 인증입니다. 인증. 그 다음에 뭡니까? 지정이죠. 그 다음에 자격이죠. 그 다음에 지정이죠. 인증이죠. 등록이죠. 지정이죠.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취소한다는 그 내용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인증이냐 자격이냐 등록이냐 이런 거. 그런 걸 갖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을 딱 보면 벌써 아하 이게 등록이다. 인증이다. 뭐 이런 것 같은 것은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좀 판명하는 게 가장 적합한 시험의 준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자꾸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이런 것은 갖다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잖아요. 아까 이 바자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근데 국가물류 정보센터 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여 같은 것은 이 대여 어떻게 대여를 했다 좀 빌려준 것은 대여한 것은 가급적 어떻게 약간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거짓이라든가 부정한 방법 이건 악의를 품고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아예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갑자기 요즘에 아파트 청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청약 조건이 있습니다. 왜?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청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자기가 애가 3명 있어요. 근데 어떤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남자 그쪽도 애가 3명이나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합쳤어요.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혼인신고를 한 것이죠. 혼인신고하고 바로 그 아파트 청약을 받습니다. 왜? 다자녀가 무려 애가 6명. 애가 6명이면 무조건 하고 이건 1순위죠. 그러니까 무조건 청약 받았어요. 그로부터 바로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정한 방법 한 것이에요. 그런 건 무조건 하고 취소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여라는 것은 약간은 어떤 취소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게 법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의 눈에서는 이런 것은 조금 어쩔 수 없다는 개념도 있는 것 같고, 뭐 다 나쁜 짓이지만은 다 나쁘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하느냐 또는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하느냐, 그런 걸 좀 고려해가지고 판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고, 그게 이제 여러분 교재론 1092페이지에 물류정책기본법 청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국제물류주선업이 나왔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이미 설명드렸죠. 물류주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제물류니까 말 그대로예요. 우리가 물건을 보내는 사람 있죠. 송화인이라고 보통 해요. 송화인. 송화인이고, 여러분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송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송화인입니다. 물건하자. 물건하자. 송화인. 그럼 여기서 뭡니까? 수화인이 있잖아요. 수화인. 물건을 받는 사람.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숫자. 자, 송화인과 수화인. 자, 우리가 영어로 따지면 뭐라고 합니까? 이 컨사이너. 이건 뭐라고 그래? 컨사이니. 자,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보낸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흔히 말해서 수출업자라고 하죠. 수출업자. 수출업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수입업자라고 하잖아요. 수입업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매도인.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용어 자체가 매도인이고, 이 사람 뭐라고 하냐? 매수인.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류는 이름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 국내에서 팔면은 국가를 갖다가 경계를 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국위거래, 그러니까 무역거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는 사람이 메이드 인 코리안, 한국 사람이고, 이 사람은 메이드 인 베트남 사람이에요. 베트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서 뭐 나라가 다르니까 그 나라의 나라마다 관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수출하려면은 이 사람이 수입하는 사람에게 좀 다른 규정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 이 중간에서 뭐를 갖다가 중간에서 물류 운송 주선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건을 갖다 해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물건 건네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원래는 주선, 물건을 갖다 운송인은 뭐라 합니까? 운송인은 보통 선사예요. 선사고, 그러니까 배, 선적 휘사를 말합니다. 선사. 배 주인인데 이 주선인이 이 선사하고 계약을 맺죠.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주선인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컨테이너라면 컨테이너 이런 게 해가지고 화주를 갖다가 이렇게 물건 보내는 사람이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이 배를 이용해서 이 보내는 이 나라까지 가는 운송 주선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송 주선인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포워드라고 해요. 포워더 운송 주선인. 자, 그래서 포워드라고 이 운송 주선인이 기본적으로 뭡니까? 보통 LCL 화물을 갖다가 많이 취급하지만 사실은요 LCL 화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FCL 화물도 취급합니다. 왜냐하면은 FCL 화물은 갖다가 주로 선사에게 많이 의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FCL 화물을 운송하는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국위 거래는요 그 이외에도 뭐 운송하는 거 이외에도 뭐 서류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송을 하면은 서류 절차를 또 다시 내가 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운송 주선인한테 서류 절차까지 모두 맡겨버려요. 이 운송 주선인이 어디까지 영역을 넓혔냐면은 허다못해 신용장까지 이 운송 주선인이 관리합니다. 신용장까지 이 사람이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거? 대금까지 받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포괄적인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고, 사실 운송 주선이 조그마한 기업이 물론 있어요. 중소기업도 있지만은 대기업급의 운송 주선인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물류 주선업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권한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많이 지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자 뭡니까? 시행규칙이죠.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갖다가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어떤 자격 요건 뭐 금액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그래 뭐 어도 되겠네 도장을 땅 찍습니다. 그럼 등록을 해주고 이제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송화인에게 이제 다 보내가지고 자 베트남으로 물건 보낼 사람 자 저한테 붙으세요 제 손에 붙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제 손에 막 붙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화물을 모아가지고 베트남으로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해줍니다. 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한 자, 자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다. 만약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변경 등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등록을 했는데 뭔가 빠진 것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바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변경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시 변경 등록도 그걸 허가해줘요. 자, 등록하려는 자는요. 즉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하는 자 3억 원이에요. 3억. 3억 이상의 자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라면 3억 원 이상의 자산이에요. 자, 그 자산 평가를 보유하고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일단 이런 것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왜? 이미 설명드렸지만 운송주선인은 굉장히 갖다가 이 사람으로 뭐까지 돈을 받아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받아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말 안 되는 것이.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송화에는요 항상 이 무역을 할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지금은 어떻게 하면은 대부분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서 뭡니까? 누가 우위가 있습니까? 매수인이 우위가 있어요. 그래도 매수인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신용장 같은 경우는요. 2000년대 이전에는 전 세계 무역거래의 80%가 신용장에 의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는요. 거의 10%밖에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건을 갖다가 먼저 주기 전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매입자, 그러니까 물건 사는 사람 우위입니다. 이제는 갑이 이 사람이에요. 갑이. 그러니까 을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무조건 하고 물건을 먼저 보내는 것이에요. 물건을 먼저 보내는데 송화인이 어떻게 이 수화인에게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있잖아요. 이런 걸 무슨 위험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신용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그 이전에는 이 수화인이 돈을 먼저 보내요. 그러면 물건을 못 받을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돈을 먼저 보내면 그런 걸 무슨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런 건 상업 위험이에요. 신용 위험은 돈을 못 받을 위험, 상업 위험은 물건을 못 받을 위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역거래에서 맨 먼저 어떤 거래? TT, 물건을 갖다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TT라고 해요. TT. TT. 이건 추심이에요. 추심. 자, 주담 송금 방식인데 그다음 일단 TT 그다음에 추심 방식 있잖아요. 추심. 그래서 송금이라든가 그다음 추심 방식이라든가 이런 모두도 사실 어찌 보면은 신용 위험을 갖다가 해소할 수는 없어요. 물건을 갖다가 보내는 사람이 돈 못 받을 위험이 항상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온 게 바로 뭐라고? 신용장이에요. LC입니다. 레터 오브 크레딧 신용장인데 어때 지금은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국제물류운송주선업자가 이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요 조금 어떻게 손해가 발생하면은 책임까지 지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이 이 사람에게 등록을 해줍니다. 근데 등록은요 거의 텍스트 서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경찰 10사람이 도둑 한 사람 잡을 수가 없다고. 아무리 감시를 하더라도 텍스트적으로 만약에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뭐 그건 좀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래서 기간을 갖다가 3년이 경과할 때마다 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벌 위반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 지난 자이어야 국제물류. 자 기본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을 갖다가 등록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등록하다 보니까 전과자야. 물론 전과자라서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죠. 사람이 갖다가 뭐 살아가면서 뭐 차 끌고 다니면서 어떻게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애비는 훈련 못 받아가지고 향군법 위반할 수 있고 뭐 좌우장 그런 게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나쁜 뭐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뭐 성범죄 같은 거 나쁜 놈이지만은 불가피하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뭐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해 가지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자이어야 됩니다. 2년 안 지났으면 등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 물류 주점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야 2년 이내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국제 물류 주선업자 법인이 합병 위의 사유로 인해서 해산한 경우에는 자, 합병이라는 것은 A회사와 B회사가 합쳐진 것이죠. 그리고 이 이외에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 자, 법인을 모두 마지막에 끝까지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왜? 법인도 이 사람이에요. 법인도 쉽게 말하면 법인. 이거 뭡니까? 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이 인자가 뭐예요? 사람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게 이 사람 인자래요. 사람.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생물적인 사람인데 근데 사람과 같이 취급하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걸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에게 인격을 부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법인격을 부여했으니까 그 사람도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청산한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사망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법인이 청산했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법인도 사람 인격을 부여했으니까 사망 신고를 해야죠. 누가 합니까? 그때는 법인이 죽은 사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청산인이라고 그래요. 청산인. 쉽게 말하면 청산인. 그리고 해산, 파산, 관제인. 청산인이라든가 또 해산이 파산에 따르면 파산으로서 청산을 했으면은 그 사람을 청산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파산 관제인이라고 불러요. 이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아, 이제 우리 끝났어요. 이제 우리 법인격 취소해 주세요. 우리 등록을 한 거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냥 끝났으면은 말도 안 합니다. 신고도 안 해요. 뭐 취소 등록 이런 거 하지도 않습니다. 자, 물론 이제 큰 기업은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거 뭐 어째 보면은 국제물류 주선업자에 직원 3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자, 국제물류 주선업자가 국제물류 주선업 전부터 일부를 갖다 휴업하는 경우에는 전부 일부를 갖다가 휴업한다. 지 마음대로 쉬어서도 안 돼요. 사실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행정부처에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 거기서 인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가 인가권자라면 거기다 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자, 그 다음 국제물류 주선업자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자, 사업을 양도했어요. 자, 그 법인을 양도할 수 있죠. 그 다음 죽었습니다. 자, 법인 합병한 때.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그러니까 양도했으면 양수인이 있겠죠. 자,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있겠죠. 그 다음 합병했으면 합병 후 법인이 있겠죠. 신설 법인 같은 경우.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 중도에 권리 의무를 승계된다. 그 사람에게 권리가 의무가 승계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만약에 B라는 사람한테 사업을 양도했다. 그럼 B라는 사람이 이제 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합병 때도 마찬가지고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요. 국제물류 주선업자가 국제물류 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라고 하는 경우는 교통을 신고해야 하고 휴업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을 하되 네가 하는 거 이해해. 어쩔 수 없지. 뭐 너도 좀 열심히 해오니까 좀 머리도 좀 복잡하고 뭐 굉장히 갖다 힘들겠지. 그래 잠깐 쉴 수가 있어. 그런데 오래 쉬지 말고 1년. 왜? 그러면 1년 정도면은 네가 아마 머리 식히고 너 힘든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뭐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을 갖다 초과하면 안 돼요. 국제물류 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그러니까 합병, 만약에 우리가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가 되고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합쳐져요. 그다음 보니까 B라는 회사가 되고, 자,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합쳐져서 C라는 회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합쳐져가지고 A라는 회사가 됐으면 이 A라는 회사가 뭡니까? 합병회사죠. 이게 피합병회사.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흡사병이에요. 흡사병. 흡사병이라고 그래요. 흡사병. 그러니까 A와 B가 합쳐져 가지고 A 회사가 됐다는 것은 B 회사가 굉장히 힘이 약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합병의사 이게 되고 이건 피합병의사죠. 자, A와 B가 합쳐져 B가 됐다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흡사병이에요. 둘 중에 합쳐졌는데 하나의 회사가 된 것이에요. 하나의 회사. 자,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 야구팀이 있는데 키움하고 LG하고 있어요. LG. 그러면 키움하고 LG하고 합병해가지고 뭐 LG가 됐다. 그럼 뭐예요? 키움은 갖다가 뭡니까?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LG, 똑같은 LG 브랜드로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건 LG가 키움을 흡수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혹시 키움 야구 팬들 저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LG 팬도 아니고 키움 팬도 아닙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거. 그 A와 B가 있으면 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회사? C 회사가 하나 생겼죠. C 회사가. C 회사가 갑자기 생겼어요. 이건 뭐냐냐? 흡수합병은 신설합병, 신설. 신설합병.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이 합병유의 사유로, 그러니까 합병유의 사유란 건 신설합병과 흡사합병 이외로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A, 여기는 B 회사가 되겠죠. 여기는 A 회사가 되겠죠. 여기는 A, B 회사 모두 포함되겠죠. 왜? 새로운 회사가 시스템이니까. 이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 파산인 경우는 파산관제인이 국토교통부에 신고한다. 뭐 그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신고해라. 신고하라 이거예요. 신고해가지고 그 신고 내용이 갖다 타당하면 계속 갖다 영업을 하면 되는 것이죠. 사실. 자, 그 다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 또는 신고를 갖다 휴업 신고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이 합병유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는 자는 휴업 합병유의 사유에 의한 해산 신고서를 휴업 또는 해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이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 30일. 그래서 이런 것은 알아두셔야 돼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휴업 또는 해산 신고서는 법인이 합병유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는 법인이 해산할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합병 이외로 해산하는 경우는 해산하는 증명서를 갖다가 첨부해야 한다. 이건 30일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양가로 1번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양가로 2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가 있습니다. 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금치산자. 금치산자 있죠? 금치산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24시간 중에서 1시간만 정상이고 거의 23시간이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서 갑자기 나를 부르러 온 것 같아. 뭐 갑자기 아무 사람 생각 없이 이상한 사람 앞에 가서 갑자기 사람보다 해주게 웃으면서 너 나 아느냐? 나는 너를 알고 있다면서 그냥 뭔가 모르게 모든 일반인에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을 보통 이런 사람이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24시간 중에서 23시간은 정상이고 1시간만 비정상입니다. 그 1시간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때 한정적으로 그 사람은 좀 정상인처럼 보여요. 근데 그 1시간 때문에 뭐냐? 한정치산자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을 받았다면은 기본적으로 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왜? 24시간 온전한 사람이어야만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쪽으로 그래요. 그렇다는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뭐 아시겠죠? 이런 것은 후견인이란 건 여러분 아시죠? 후견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업을 정상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후견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좀 이게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약간 갖다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사람들을 접근해 가지고 자기가 후견인이라고 하면서 뭐 장애 수당이라든가 상당 부분을 갖다가 편취해 가지고 그런 걸 갖다가 뉴스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잖아요. 어쨌든 이런 후견인 제도가 있다는 거. 자, 이런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등록 결격사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께서 나와 있는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국제물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등록을 취소해. 처분 받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물류관리사 시험을 갖다가 어때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봤는데 봤으면 거기서 걸렸잖아요. 그래도 몇 년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시험을 못 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아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년이 지나면은 등록할 수 있는데 2년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알았지만은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해 가지고 가장 전형적이죠.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벌금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이미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생각했을 때 큰 범죄라고 생각지 않죠. 사실은. 왜? 벌금 받았으니까. 우리가 징역형을 갖다가 받는 게 아니라 벌금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일단 사법적인 형을 받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아니했으면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할 수 없어요. 자, 물류정책기본법, 화물 자동차 운수사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납도 2년. 그냥 기본적으로 뭐냐니까 2년이에요. 2년이 지나지 아니했으면은 무조건하고 뭐를 국제물류 운송주선업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물류주선업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2년이라는 거. 물론 나쁜 짓 하고 2년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런 종류도 많이 있지만은 좌우전 2년이라는 기간을 좀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 위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중에 자, 집행유예란 건 뭡니까? 그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무슨 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래서 뭐 당신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당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꽝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는 건 뭡니까? 3년 동안 네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너는 추가해서 유예됐던 징역 2년을 갖다가 했는데 네가 3년 유예 기간인데 그 안에 범죄를 또 저지르면 그 징역 2년을 갖다가 유예된 걸 갖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범죄를 갖다가 이게 선고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그 3년이라는 유예 기간에 있는 자는 무조건하고 뭐 이걸 당연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류정책기본법, 화물정책 운수사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 위반의 그 벌금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부분 2년이에요. 물류정책기본법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쁜 짓 하고 화물정책 수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유예기간. 자,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라든가 나쁜 짓 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뭐를 국제물류 운송 주선업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이런 것은 쭉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은 국제물류 운송 주선업에 등록할 수 없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기 양각 3번 국제물류 주선업의 규정 위반 제재가 있죠. 자, 사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그러니까 사업정지 위반 제재예요. 위반 제재. 제재를 어떻게 했냐. 정지처분이죠. 정지처분. 정지처분에 가름한 똑같은 것이에요. 정지처분에 거의 그거와 비슷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어떤 가중을 부과한다. 그리고 200만 원 이제 과징금을 갖다 부과하는 것이요. 사배 휴지. 끝났다는 것이요. 휴지. 그다음에 폐지. 휴지와 폐지가 있는데 휴지는 쉴 유자입니다. 쉴 유자. 휴지에 이게 이 쉴 유지 쉬어 있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러니까 어떤 아까 이미 여러분 봤지만 1년 이상을 휴업을 갖다가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휴지 폐지 신고를 안 한 때는 100만 원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해요. 그러니까 아까 1년 이상의 휴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100만 원의 과태료를 갖다 준다는 거. 자, 이 과태료예요. 여러분 과징금이고 이거는 과징금. 이건 과태료라는 거. 그리고 과태료는요. 어떻게 보면 행정벌입니다. 사실은. 사법적인 벌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약간 과징금 같은 벌금 형태가 강하지만 과태료를 갖다가 이제 어떤 행정적으로 위반한 내용을 갖다 말한 것이고, 자,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등록원상을 변경할 때는 1천만 원 벌금. 이거는 갖다가 벌금이라고 말했잖아요. 벌금. 1천만 원 벌금이에요. 이것도 커요, 사실. 그다음에 국제물류 주소로 등록을 따른 권리 의무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누가 뭐 상속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수인이라든가, 그다음 피합행 법인, 존속법인이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150만 원 과태료를 먹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망했거나, 그다음에 양도했거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피합행 법인이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권리 의무를 갖다가 나머지가 승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권리 의무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를 해야 돼요. 보통 30일 이내에. 근데 150만 원 과태료. 과태료 같은 거는 사실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이제 벌금보다는 더 낫죠. 자, 국제물류 주소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는 3천만 원 이내 벌금. 그러니까 벌금이 가장 강력하죠. 여러분께서 아시겠죠? 벌금 벌써 3천만 원, 1,000만 원대잖아요. 벌금은. 근데 과태료 같은 것은 100만 원대고, 물론 이제 과징금이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과징금은요 징벌적 성격입니다. 사실은 징벌적 성격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위반 제재를 갖다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죠.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서 나올 때 이런 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전부터 일부러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그건 기본적으로 부처가 그 사람이 등록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너 하지 마. 자,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 전부 일부를 갖다. 전부라든가 사업 전부 일부. 왜? 이 사람은 해당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죠. 왜? 이 물류 운송 주선업자는 다른 사람들, 이미 여러분 송화인이라든가 수화인으로부터 상당한 갖다가 어떤 신뢰를 얻으면서 돈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등록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6개월 기간을 정하여 사업점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거의 같은 말이죠. 여기는 결격 사유지만은, 여기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은 등록 기준에 못 미친 경우예요. 이거는. 근데 효과는 동일하게 있다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자, 자기 성명이라든가 상호를 사용하게 해가지고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가 있죠. 이 등록을 갖다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던 경우 4차 위반 시에는 등록 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에는 등록 취소, 취소하야 한다겠죠. 이런 것은 취소 등록을 갖다가 하야 한다. 왜? 대연 때는 기본적 대연은요 조금 우리가 약간 양호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벌써 부정한 방법이에요. 부정한 방법.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은 아예 악의라는 그 마음을 품고서 어떤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이란 것은요 실수로서 잘못을 저질 수가 있죠. 사람이란 것은. 근데 그런 사람을 실수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동의하잖아요. 갑자기 버스가 멈춰버리면 내가 상대방 다리를 갖다가 밟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모두가 그 상황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좀 심하게 했더라도 누구든지 동의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가서 그냥 가만히 가는데 다리를 갖다 밟았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그런 경우 일부 고의라는 것과 어떤 선의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자, 양과 4번 보시면요. 여러분 109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승계 휴지 폐지. 자, 기본적으로 여기도 뭡니까? 승계예요, 승계. 자, 그 다음에 휴지. 아까 설명드렸죠, 폐지. 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의 전부터 일부 휴지라든가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에 신고해야 돼요. 아니면 아시겠죠? 자, 신고 기간 이런 거, 그 다음 사업의 등록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자예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 국토교통부의 전원 따라 국토부에 신고해야 돼요. 자, 법인의 합병 신고서 첨부 서류에는 합병 당사자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장사 명세서가 본다. 자, 사업용 고정장사 명세서가 무엇이 있는가를 따져봐야겠죠. 왜? 법인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법인에다 인격을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사람같이 취급할 뿐이에요. 자,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 신고서에 사업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이 뭡니까? 이사위죠. 이사위에서
우리는 언제부터 사업을 폐지하겠다. 이 서류 첨부해가지고 이사회 효력을 갖다가 첨부해야 됩니다. 이사회 효력을. 이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에서는요. 대표이사, 이사, 주주총회, 그 다음 이사회가 3대 가장 의사결정 기관이죠. 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국제물류주선업의 휴업 또는 신고, 휴업신고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법인 합병해산 사유로 해산신고를 하는 자는 휴업 합병 이후 사유에 의한 해산신고서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알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어쨌든 이 허가를 갖다가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지만은 그 지역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즉 영업을 수행하는 지역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중앙부처가 아니라 그 시도지다. 그러니까 만약 부산에서 국제물류 주선업을 한다면은 부산시장에게 하겠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물류 인력의 양성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3번에 나왔는데 물류 인력.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물류와 관련된 사람을 갖다가 좀 어떻게 하면 양성을 시키겠는가 이거였죠. 그럼 전문 인력 양성하자. 자, 화주기업의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갖다가 시켜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거의 이건 텍스트적인 성격이지 실제로 거의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 연수한다 거의 없습니다. 예. 자,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그다음 교육 프로그램, 선진기법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 뭐 제가 KPC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KPC에서도 이제 그 인하대학교 물류대학원에서 이제 같이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있는데요. 거기도 거의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KPC 하면 한국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한국 생산성 본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인데도 그런데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할 만합니다. 자,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 양성교육.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류 분야의 기능인력, 전문인력. 그럼 기능인력과 전문인력인데 사실 어찌 보면은 전문적인 인력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지만은 기능인력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뭐라 했죠? 이건 산업공학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선진기법,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교육 교재의 개발 보급 이런 것 같은 거 하면 좋긴 하죠. 그 다음에 신규 물류 인력 양성, 물류관사 체계요. 물류관사 체육을 갖추면 아주 않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물류 인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물류관사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아야만이 그 자격 요건이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왜 약간 제약 요소라고 해가지고 그냥 자격증 한번 주면은 땡. 하다못해 운전면허증도 장롱면허증도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있는데 그런 갱신기간을 갖다 무시한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분야가 있어요. 당연히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류 분야는 뭐냐? 물류사업에 관련 분야. 그 물류사업에 관련된 분야예요. 그 물류시설이라든가 장비 쪽 연구 개발은 물류 분야로 보는 것이에요. 그다음 물류 정보화라든가 표준화, 공동화에 관한 연구 개발 같은 거 사실 애매합니다. 약간 추상적이에요. 사실 애매하고 추상적이지만 이런 분야는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물류 분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흐름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자,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서 봐요. 양가로 3번. 여러분 교재로는 1094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가로 3번이에요. 여기서 교육 연수, 사업 수행 기관으로 명시되는 기관은 뭐냐? 그러니까 교육과 연수를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있겠느냐? 교육 연수라든가 사업 수행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은 뭐 어디가 있겠느냐죠. 자, 물류지원센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교육을 갖다가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열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류지원센터 만약 한다면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 다음 민법이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 비용령 일종의 뭡니까? 협회죠. 협회. 물류관리사협회라든가 또는 유통관리사협회라든가 또는 통합물류협회라든가 이런 것. 다 민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법인에서 한다면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한국해양수산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런 데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물류관련협회 또는 물류관련협회가 설립한 교육기관.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 한 거 법 똑같네. 자, 그다음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다음에 항만운수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설립 인가를 받아 교육훈련기관.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교육훈련을 한다면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실제로 이런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립한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훈련기관하고 또는 협회와 또는 설립한 연합회, 협회라든가 연합회라든가 거기서 할 수 있고, 이 협회와 연합회에서 만약에 따로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했다면 거기에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여기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좋은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